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약학대학 편입학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올해가 2024학년도부터는 PTA 약학대학 편입학이 중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대 편입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마 꽤나 많으실 것 같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 또 올해 반드시 합격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형 일정을 보시면은 PT 시험이 8월 14일에 시험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원서 접수는 11월 7일부터 11월 9일 사이가 원서 접수입니다. 대학들마다 대략적인 차이가 있지만 1차 합격자 발표는 12월 29일, 그러고 난 다음에 면접은 내년도 1월 6일 정도에 면접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 한시적으로 진행이 되어졌던 약대 편입학이 2024학년도부터는 이제 완전히 폐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가 약대 편입학은 마지막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실제 원서 접수 마감한 결과를 봤더니 작년도하고는 사실은 큰 차이는 많지 않지만 지원 인원이 1576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약 6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학들마다 전형 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경쟁률에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셨던 것처럼 경쟁률이 낮은 대학과 높은 학교의 경쟁률 차이가 크게 발생이 되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학생들의 비율이 64.8%이기 때문에 남학생들의 비율 35.2%보다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약대의 주요 과목이라고 하면 대부분 화학이나 생명과학, 물리를 꼽을 수가 있는데 접수한 사람들의 전공을 봤더니 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30.2%, 그 다음에 생물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23.4%, 그 다음에 화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19.8%의 전공 분야를 보여주고 있고 대부분의 연령대는 23세에서 25세의 연령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자, 지원 현황을 보시게 되어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균관대 같은 경우가 전년도의 경쟁률이 1.95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여줬고요. 경쟁률이 비교적 높은 구간이 차의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30명 모집에 504명이 지원해서 16.80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평균 경쟁률은 대략적으로 6대1 정도다라고 보면 1단계 배수가 있는 다단계 전형을 고려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1단계의 경쟁률이 1단계가 2배수나 2.5배수를 뽑는 학교들이 많다고 보면 대략적으로 2대1이나 3대1 정도의 경쟁률이다 라고 보시기 때문에 적절한 경쟁력을 가지고 대학이나 학과를 결정했다 라고 한다면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면접에 대한 대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자기소개서의 특징을 보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약학전문대학 편입학의 자소서의 특징은 공통문항이 사실 없다는 거죠. 대학들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위에 나와 있는 것은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 문항입니다. 6번, 7번, 8번, 9번, 10번. 그래서 총 5개의 문항을 가지고 있고 글자 수는 통일하게 600자 정도의 글자 수를 요구하고 있어요. 아래에 보시는 자기소개서는 경희대학교 자기소개서인데 경희소개서는 경희대학교는 4개의 문항이고 1번 문항의 글자 수가 1000자, 2번 문항 800자, 그 다음에 300문항 500자, 400문항 500자이기 때문에 약대 편입학은 첫 번째는 공통문항이 없다는 점, 그리고 대학들마다 이처럼 자기소개서 형식이나 글자 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군과 나군의 2개의 자소서를 쓴다 하더라도 사실상 2개를 별도로 써야 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부담이 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물론 그래도 자기소개서는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공통된 게 첫 번째는 지원동기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원동기. 두 번째는 학업에 대한 얘기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지죠. 서울대학교 8번 문항에 보면은 고등학교 및 대학생활 1에서 학과 학업 관련 활동을 대한 내용으로 600자를 쓰도록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도 지금 보시게 되어지면 2번 문항에 대학생활 중 학업이나 연구활동을 통해서 기술한 내용 3번 문항에 보니까 대학생활 중 학업의 활동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대학에서 다루고 있는 자기소개서의 문항은 학업에 기울인 노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내 활동에 관한 내용들을 반드시 묻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통적으로 묻고 있는 것은 자 입학 후에 학업 계획에 대해서 묻는 경우들이 많죠.
관련 분야 및 졸업 후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 묻는 문항이 서울대학교 10번 문항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희대 같은 경우에서 묻고자 하는 부분들은 보면 4번 문항에서 자신의 성장 과정과 가장 의미 있었던 경험이나 성과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라는 문항이나 1번 문항에서 약학과에 지원하게 되어진 동기와 준비 과정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뭘 쓰는 부분이냐면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입학 후에 학업 계획에 대해서 묻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성장 과정에 대해서 묻는 부분이니까 대략적으로 자기소개서는 대학들마다 문항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묻는 게 첫 번째는 학업에 기울인 노력, 두 번째는 교내 활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원 동기 및 대학 입학 후의 학업 계획,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장 과정에서 묻는 내용들이 공통적인 문항이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학들마다 글자 수의 차이도 있고 또 서울대학교하고 경희대학교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냐면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및 대학 생활에 대해서 기술하도록 하고 있고요. 경희대학교는 대학 생활에 대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대 편입학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대학교 2학년 4학기 정도를 이수하시고 난 다음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보면 사실 대학 내에서 학업이나 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들 중에서 기술할 만한 내용이 사실상 많지 않아요. 특히 약대 편입학의 자소서를 쓸 때 공통적인 부분,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걱정거리, 고민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 하면 쓸 거리가 별로 없다. 쓸 내용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어떤 소재를 삼아야 될지, 과연 이 정도의 내용을 충분히 써도 되는 것인지 소재를 결정하는 부분이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두 개 대학의 자소서에서 느낀 점들은 첫 번째는 약대 편입학의 자기소개서는 공통문항이 없고 대학들마다 문항의 내용과 글자 수가 천차만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자기소개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대략적으로 5가지 정도의 내용을 소재로 삼고 있다 라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자기소개서 첨사, 그 다음에 3년이나 12년 특례 같은 재외국민 전형 또는 외국인 전형, 외국에서 대학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국내 대학에 입학을 하거나 또는 의전원이나 치전원에 입학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대 편입학의 원서를 쓰시는 경우 또는 국내 수시 전형의 자기소개서 첨삭 등 1년 과정에서 전 과정에서 자소서 첨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는 자소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사례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자소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소서 쓸 때 정말 요 점은 중요하다. 또 요건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 쓰게 되어질 때 문항별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장점이 드러나도록 구조를 설계하자. 요거는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문항에서 요구하는 질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고 또 질문 내용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글자 그대로 표면적인 내용을 이해하다 보니까 그 글이 내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 경험들이나 또는 성장 과정이라든가 또는 입학 후의 학업 계획이라든가 또 고등학교나 대학 과정에서 학업이나 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들을 어떤 소재를 찾아서 어떻게 글을 구성해야 될지 방향을 잡기가 매우 어렵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차라리 의전원이나 치전원은 대학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어찌됐든 해외 대학이든 국내 대학이든 쓸 거리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약대 편입학의 가장 큰 고민은 상위 대학이든 하위 대학이든 모든 학생들이 대부분 다 쓸 소재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 글쓰기의 가장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제일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는 일기가 아니다. 과도한 자기 주장을 삼가하자. 자, 자소서를 가끔 보다 보면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문항을 받고 난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자소서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에서 지나치게 때로는 좀 너무 강하게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들을 막 역설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 주장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자소서는. 내 주장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너가 대학생 활동 안에 했었던 학업 관련된 내용,
또는 네가 활동 관련된 내용, 다시 말하면 내가 고등학교는 대학 과정에서 활동하거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경험하고 활동했었던 것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냐면 그냥 막연하 자신의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나 대학 과정에서의 학업이나 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본인의 생각을 말하라는 점, 이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자기소개서의 핵심은 결과보다는 과정과 노력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리는데, 자소서를 잘 못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글을 어떻게 쓰냐면 저는 뭐뭐뭐 해서 뭐뭐뭐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기와 계기는 있고 과정서술이 없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그 잘못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쓰는 글이 아닌 다른 사람이 써주는 글. 다시 말하면 내가 써주지 않고 부모님이 써주거나 또는 다른 분들이 도움을 주거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주다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글의 문제점은 뭐냐면 과정서술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내가 직접 학생으로서 경험하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그 학생의 경험을 솔직하게 담아낼 수가 없어요. 또 일부 학생들은 이것까지 쓰면은 의미 없지 않나? 왜냐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대학 교수님들이 알겠지, 이 정도는 입학사정관이 충분히 알겠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쓸 필요가 없겠다. 그냥 도입과정과 결과만 얘기해도 충분하겠지, 왜 글자 수가 제한이 되어져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자기소개서의 제일 중요한 점은 과정서술이에요. 그 과정서술을 통해서 본인의 노력이 드러나게 되고 그 본인의 사고력이 드러나고 본인의 문제 해결 능력이 드러난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바로 뭐예요? 대학이나 대학원의 입학처나 학과 속의 커리큘럼에는 인재상을 이용하지 말자. 일부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있죠. 내가 서울대 약대를 원서를 쓰려고 해, 이화여대 약대를 쓰려고 해, 중앙대나 경희대 약대를 쓰려고 해.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약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대학의 커리큘럼을 막 뒤지죠. 막 홈페이지 찾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대학의 인재상에 맞는 인재다. 나는 이 대학에 맞는 인재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재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대학의 인재상을 끌어다가 붙이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쓰면은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문제가 다른 자소서의 자소서와 겹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에요. 특히 어디에서 학생들이 인재상을 많이 끌어다 붙이는 경우냐면 대학에 입학 후에 학업 계획을 쓰는 경우들. 그렇죠? 고등학교의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라든가 대학에서의 또는 대학에서의 활동 내용들은 본인의 활동에 기반을 하지만 어떤 내용, 특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학 후에 학업 계획을 쓸 때는 마땅히 쓸 소재가 없기 때문에 대학의 커리큘럼이라든가 인재상을 갖다 붙이는 경우들이 많다. 첫 번째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학생의 자소서가 겹칠 가능성이 높아요. 첫 번째 1번.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는 100% 자신의 경험, 자신의 활동을 기반으로 한 생각이어야 하는데 대학의 홈페이지를 끌어다가 붙인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활동이나 경험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글자 수를 채운다는 얘기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약대를 가고 싶다고 해서 서울대학교 이 약대는 우리나라 최고의 약대이며 뭐 세계 인류 약대이며 하면서 아무리 대학에 대해서 흔히 말하면 아부를 아무리 해도 대학에서 절대로 붙여주지 않는다. 절대로 자기소개서를 쓸 때 대학에 편향하는, 대학에 아부하는 자소서는 쓰지 말자. 어떤 학생들이 가장 역량이 있는 학생들이냐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학생이 주체성이 있고 학생이 본인의 활동과 노력에 대한 실천 의지가 있고 그리고 학생이 발전 가능성이 있고 학생 스스로가 뚜렷한 독창성과 의지가 있어야지 학생이 대학의 인재상이나 대학의 커리큘럼을 활용을 해서 마치 고등학교 때의 대학에서의 본인의 활동들이 그와 부합하는 것처럼 어거지로 연결시켜서 글을 쓰는 경우는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들은 또는 일부 서점에서 파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의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해요. 어떤 내용들? 대학의 인재상을 강조하자. 인재상에 맞게 자소서를 쓰자라고 말하지만 사실 대학의 인재상을 한번 다 봅시다. 대학의 인재상 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쵸? 대학의 인재상이 학업 능력이 뛰어나고 공부 잘하고 학업적으로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 이런 거 없고 대학의 인재상은 대부분 다 발전성이 있고 인성이 갖추고 있으며 사회성이 있고 국가관이 있고 홍익일관을 실천하고 대부분 다 인간성이라든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에 초점을 많이 두는 발전 가능성, 인성에 초점을 두는 대학의 인재상이 사실상 많기 때문에 사실 대학의 인재상에 초점을 두고 글을 쓰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합니다. 대학들마다 자기소개서의 문항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대처럼 5문항에 600자를 쓰는 경우도 있고 경희대처럼 400자를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대학은 자기소개서의 글자 수는 크긴 하지만 2개문항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에서는 오로지 100% 학생의 얘기를 해라. 부모 얘기하지 말고 대학 얘기하지 말고 대학의 인재상 얘기하지 말고 대학의 커리큘럼 얘기하지 말고 뭘 얘기를 해라? 내가 고등학교와 대학 과정에서 어떠한 노력과 어떤 실천을 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난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나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참여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대학에 부합하기 위해서 자소서를 쓰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저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는 경험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특별한 거다. 이게 바로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약대 편입학의 자소서를 쓰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고민 하나 뭐냐? 쓸 거리가 없다. 왜? 대학교 1학년과 2학년 과정을 마치고서 약대 편입학의 원서를 썼다 보니까 사실 대학교 1학년은 어영부영하다 시간을 보냈어요. 더군다나 코로나와 대부분 다 겹치다 보니까 사실 활동한 내용들이 없었고 그리고 또 내가 약대를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일찍부터 약대 준비를 시작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학과 공부나 학과 활동이 거의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쓸 거리가 없다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어진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대학 입학처나 학과 커리큘럼이나 인재상을 끄집어다가 쓰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다는 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활동이 얼마나 훌륭한 것이냐 특별한 것이냐 대단한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본인이 가지고 느꼈었던 경험, 생각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력이나 통찰력이 잘 드러나도록 쓰는 게 중요합니다. 자, 부모님의 직업이나 직장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게 될 때 금지사항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게 설령 금지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소개서가 자신만의 글이 아닌 부모님이 개입이 되어지면 결국은 뭐냐면 자기 주도성이 결여돼 보인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7번째는 학생들이 가급적이면 자기소개서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보여주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약점을 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GPA 성적이 안 좋아. 그럼 GPA 성적을 좀 피하고 활동 중심으로 쓰려고 하고 또 내가 만약에 활동이 마땅치 않아. 그럼 활동 내용을 좀 빼고 거기다가 뭐 리더십이라든가 봉사활동이라든가 또는 학업 관련된 내용들을 쓰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문항이 요구하는 질문 내용에 정확하게 맞춰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입학사정관이 대학의 교수님이 A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꾸 학생은 A를 말하지 않고 B나 C를 말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럼 결국은 답변을 회피하는 거고 답변을 회피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신감이 결여되어져 있다라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8번째는 해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국내 대학 오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쓸 때 어떤 거? 거주하고 있던 국가나 문화 그리고 친구들을 존중하는 자세를 꼭 보여줘야 된다. 지원 동기 뭐냐? 이런 거 물어볼 때 그런 얘기 하시는 경우가 있죠. 내가 필리핀에서 살았는데 내가 태국에서 살았는데 내가 중국에서 살았는데 우리나라보다 약간 위생적으로 보건적으로 봤었을 때 발전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을 빗대어 말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다 또는 내가 지원한 학과가 이렇게 우수한 학교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본인이 거주했었던 나라나 국가에 대한 부분들을 약간 폄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기소개서는 학습과 활동의 동기와 노력의 과정의 서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이 점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학생들은 자소서를 쓸 때 성취 결과를 강조하고 싶어요. 저는 1등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했습니다. 저는 이래서 받았습니다. 저는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성적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결과를 강조하고 싶지만 자소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 학습과 활동의 동기, 노력에 대한 과정의 서술이 제일 중요하다. 결국은 우리가 활동 증빙 서류, 기타 증빙 서류로 증빙되어진 내용들의 서류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취 결과는 증빙 서류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결국은 증빙 서류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은 과정 서술을 통해서 자소서에 써야 되는 거고요. 이 자소서는 결국은 면접에서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소서와 면접까지 생각하는 자소서를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 입학처의 커리큘럼이나 인재상을 인용하면 한 줄만 읽어도 뻔한 글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쓰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이퍼리비에서 진행하는 자기소개서 첨삭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사실 자소서가 그냥 자소서 하나가 아니죠.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게 뭡니까? 첫 번째는 내가 지원하는 대학 내에서 나의 경쟁력. 나는 과연 지원한 대학 내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되는 걸까? 내가 얼마나 합격 가능성이 있을까? 라는 걸 먼저 고려하셔야 되죠. 거기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고 강점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고, 그럼 자소서에서 내가 약점을 어떻게 부각을 시켜야 될지, 또는 나는 많은 강점들 중에서 어떤 부분의 강점을 내세워야 될지에 대한 자기소개서 설계 구조를 짜는 과정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자기소개서의 첨삭 과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 온라인 첨삭이 있습니다. 하이퍼리뷰 홈페이지에 가면 많은 학생들의 자기소개서 사례들이 있습니다. 합격생들의. 그거를 다운받아서 보시게 되어지면 실제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내가 쓴 자소서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결국 자기소개서 쓸 때 가장 좋은 거는 다른 사람이 썼었던 자소서를 사례로 삼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를 본인이 충분히 잘 썼다. 충분히 잘 썼다. 나는 잘 썼다. 라고 생각하면 하이퍼리뷰에서 온라인 첨삭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온라인 첨삭에서는 본인이 95% 이상 쓴 자소서를 저희 홈페이지에다 올려주시면 첨삭 선생님이 배정이 돼서 학생이 자소서에 대한 평가서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글자 수에 맞춰서 최종 완성본을 만들어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1회나 2회 정도의 첨삭으로 완료가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자, 두 번째 첨삭은 1대1 대면 첨삭입니다. 학원에 직접 오셔서 저하고 대면을 하고 진행하시거나 거리가 머신 분들은 줌을 이용해서 대면 첨삭을 하게 되어지는데, 대면 첨삭을 하게 되어질 때 첫 번째는 뭘 진행하게 되어지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자기소개서 초안을 쓰셔야 돼요. 초안을 먼저 쓰고, 그럼 쓴 초안과 그 다음에 대학 성적표와 그 다음에 대학에 제출하게 되어지는 기타 활동 증빙 목록 같은 서류들을 저한테 주시겠죠. 그럼 제가 전체적으로 학생이 가지고 있는 또는 지원한 대학의 경쟁력, 학생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자기소개서에 대한 설계 구조를 짤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구조를 짜고 난 다음에 학생과 학생이 쓴 초안을 바탕으로 해서 구조 설계 과정을 진행을 하죠. 구조 설계를 하면서 자기소개 작성 방향이라든가 또 참고해야 되는 사례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학생이 다시 한번 제작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작성을 하고 나면 글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학대학 편입학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 첫 번째는 자소서를 쓸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를 찾아내기가 어렵고, 그리고 어떻게 글의 방향을 정해야 될지 글을 잡기가 되게 어려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설계 구조를 짜고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쵸?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럼 학생이 제작성한 내용을 다시고 다시 한번 첨삭 과정을 진행을 해요. 그러면 적어도 2번 정도 미팅이나 화상을 통해서 구조 설계하는 작업을 진행하면 자기소개서의 틀이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학생이 쓴 글을 바탕으로 첨삭 과정을 다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 보통 4회나 5회 정도의 첨삭 과정을 통해서 완성본이 나오게 되는데,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첨삭의 특징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는 온라인 첨삭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하는 거고,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방문이나 줌으로 진행하는 첨삭은 적어도 먼저 2회 정도를 구조 설계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쵸? 구조 설계 작업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입시적인 요소와 학생이 실제 지원한 대학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 장점과 단점이 뭔지에 따라서 자기소개서의 구조를 잡아주고 소재를 잡아주고 내용을 채워주는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글이 완성이 되어지면 부족한 부분들을 분야별로 첨삭 선생님들이 배정이 돼서 완성하는 작업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첨삭은 학생들이 글을 썼다. 그럼 첨삭 선생님을 만나. 그래서 첨삭 선생님이 처음서부터 글을 다 써주죠. 같이.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결국은 나는 남학생인데 글을 쓰는 선생님은 여학생이야. 그러면 결국 남학생의 글이 여학생의 글처럼 되거나 또는 자기소개서 첨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약대 자소서라 해서 약대에 다니시는 분들보다는 대부분 다 자기소개서 첨삭은 인문이나 사회계열 쪽의 선생님들이 글을 쓰기 때문에 대부분 문과 쪽 선생님들이 글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대가 어찌됐든 간에 문과적 요소도 있겠지만 자연계열인데 자연계 자소서가 문과 글처럼 돼버릴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선생님이 자소서를 쓰는 과정은 문제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구조 설계하고 저어고, 그리고 두 번째 학생의 글의 논리성이 부족하다. 그럼 논리적인 부분, 학생의 글에서 과학적인 부분이 부족하다. 그럼 과학적인 부분들, 학생의 글에서 예를 들어서 입학 후의 학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약성의 비전이 부족하다. 그러면 현재 약학대학원에 다니시는 분들이 배정이 되어서도 글 작성을 도와주도록 할 겁니다. 자, 자기소개서 작성까지는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지금서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셔가지고 자기소개서 작성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약학전문대학원 편입하기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많은 분들이 올해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올해 반드시 합격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올해 합격하지 못하시면 사실은 진로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마지막이라는 기회로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열심히 준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평균 경쟁률이 대략적으로 6대1 정도다라고 하면 1단계 배수를 고려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2대1이나 3대1 정도의 경쟁률밖에 나오지 않는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군과 나군에서 상향 안정, 적정 안정 지원의 원서를 쓰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 2단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자기소개서의 작성은 매우 어렵지만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이브림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합격상 자기소개서의 열람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온라인 첨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면 첨삭으로 저하고 미팅, 학원에 오셔서 직접 구조 설계하거나 거리가 머신 분들은 화상을 통해서 진행하는 첨삭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약학대학 편입학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